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클라이언트, 그 복지 대상자, 우리 개인, 또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살펴볼 제목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이제 발의를 했잖아요.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했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에 남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 실천을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주제어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기록, 또 사회복지 실천 평가에 대한 것들이 아주 마지막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기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각종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있어서 모델에 대해서 6가지를 쭉 배웠어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기록, 또 사회복지 실천의 평가에 대해서 마무리 수업을 하고요. 대단원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수업을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2타임이 남아 있는데요.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좋은 마무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강의를 진행을 할 테니까요. 파워포인트도 보시면서 제 얼굴도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챕터는요. 챕터 13번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입니다. 기록.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사회복지 실천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반영한 그 사회복지 실천 개입에 대해서 기록을 잘 남겨야 돼요. 이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복지 실천 기록의 목차는요. 첫 번째, 기록의 중요성 및 필요성. 기록이 왜 중요한지, 또 기록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록의 목적 및 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록을 하게 되는지, 그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기록을 하게 되면 이 기록은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록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할 때 어떠한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기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가장 이 챕터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록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는 어떤 종류의 기록이 있는지, 그 기록의
정의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기록의 장단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지, 또 그 기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기록별로 기록을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 2번, 3번, 4번에 걸친 이 목차 순서대로 우리가 기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기록, 어떻게 기록을 남길 것인가, 기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테니까요. 이 기록은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도 기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기록에 대한 이런 지식을 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 기록에 대한 종류, 또 장단점, 또 특성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지식적인 측면이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 우리가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왜 이 기록이 중요한가?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기록은요,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확인을 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기술이나 또 사정을 하고 서비스의 목적과 활동을 비롯한 서비스 전달 과정을 나타나는데 이 기록이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의 효과 여부를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또 의사소통을 돕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에게 활류를 제공하는 중요한 실무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제 개입을 했어요. 이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만나서 이제 상담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교육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 개입을 하고 또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쭉 진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몇 월 며칠 날 어떤 뭐 상담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했고 몇 월 며칠 날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고 이런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어떤 개입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떤 상담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클라이언트가 변화가 됐는지 또 치료가 됐는지 또 성장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기록을 남기면요,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어떤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클라이언트한테 개입을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도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방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몰라요. 하다못해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또 1년 전에 했던 이야기, 또 개입 기술, 개입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전혀 어떻게 그 사람이 개입을 했는지, 어떤 기술을 접목을 시켰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용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기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기록은요,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개입을 했는지, 또 개입의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의 어떤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이 기록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보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기록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도 이제 이 메모장에다가 쭉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무슨 일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누구하고 대화를 했고 이런 것들을 쭉 기록에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별로, 월별로, 연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쭉 이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중요한 사건이나 또 중요한 기념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기록을 쭉 남기고 있어요. 이 기록을 딱 보면 그때 당시에 상황은 어땠고 또 어떤 일들을 했고 그날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남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한번 남겨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그런 절차일 수도 있는데요. 이 기록을 잘 남기는 습관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이 기록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매우 필요한 그런 수단이다,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록에 대한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요, 이게 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기록을 잘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가게 되면요, 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당장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가 끝나면 사회복지 실습을 이제 가게 되죠. 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습 현장에서 어떻게 실습을 했는지 그 과정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실습 일지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 실습 기간에서 실습 일지를 이게 쓰게 돼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했고, 또 프로그램은 어떤 걸 진행을 했고, 거기서 느낀 것은 무엇이고, 거기서 배운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실습 지도자, 슈퍼바이저의 의견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서 실습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기록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은 매우 중요하고요. 기록의 필요성은 왜 필요하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내용이 쭉 있는데요. 이거 다 할 수는 없지만, 부분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기록의 필요성은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개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개입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테이크 일지를, 초기 면접 일지를 작성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 초기 면접 일지, 인테이크 일지를 딱 작성을 하면 성명은 누구, 나이, 주소, 그리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복지관을 찾아왔는지, 또 시설을 찾아왔는지, 이렇게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서 작성하는 기록이 이 인테이크 일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보면 이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딱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이 인테이크 일지도 기록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당 기관의 수급 자격을 입증할 문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을 하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한번 이용한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서비스, 또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필요로 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보존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담당 사회복지사가 부득이하게 바뀌는 경우에 기록을 보고 현재까지 진행한 서비스 과정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현장
현장에서 보면 이 사회복지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또 새로운 사회복지사가 투입이 돼서 그 업무를 맡을 때 전혀 새로운 사회복지사는 이 업무를 모르잖아요. 그 떠나간 사회복지사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만 그게 제대로 이제 인수인계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을 남겨두면 그 기록을 언제든지 이렇게 딱 보면서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담당 사회복지사가 부득이하게 이제 바뀔 때일 경우에도 이 기록을 보고 이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들을 또 서비스의 과정, 또 서비스의 종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정보 공유로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거죠. 기록을 남겨두면 그 기록을 보면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들이 이 기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교육훈련과 연구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록이 좀 필요해요. 이 교육훈련과 연구조사 자료라는 것은 실습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또 슈퍼비전, 자문, 동료들의 피드백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게 기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습일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작성하는 그 실습일지 같은 경우는 슈퍼비전을 주는 거죠. 슈퍼비전이라는 것은 실습 지도를 슈퍼비전이라고 해요. 조언해 주는 거죠.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 때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실습 담당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슈퍼바이저라고 얘기를 해요. 실습 지도자. 그 실습 지도자가 주는 조언이나 의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슈퍼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실습 일지의 어떤 기록은 이 슈퍼비전을 주기 위한 또 자문을 하고 동료들의 어떤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은 여름방학 동안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면서 이 기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기록은요,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또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고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이 행정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는지 알려주기도 하고요. 실무와 행정상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보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전달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인간의 어떤 두뇌,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다 기억을 못해요.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죠. 이게 인간의 한계이면서도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만 기억을 할 때 사람이 이제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록이라는 거죠. 기록. 기록을 문서로 기록을 하고 컴퓨터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끄집어내서 우리가 딱 보면 몇 월 며칠 과거 몇 년 전부터 몇 달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도 그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항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이 기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한번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항상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는 그 기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각인을 해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록의 목적과 용도예요. 기록의 목적과 용도. 자, 기록의 목적. 왜 기록을 할까요? 이 기록은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개입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발휘해서 개입을 했어요.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또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거기에는 또 돈이 들어가죠.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딱 보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냈구나.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구나 하는 그 사회복지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개입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또 클라이언트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기록을 남겨두면요, 그러한 것들이 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개입이나 서비스 과정의 점검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개입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그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것은 부족했는지, 어떤 것은 너무 과했는지, 중복되었는지 이런 평가를 위해서라도 기록을 이렇게 보면 그러한 점검이나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돼요. 또 지도 감독 및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또 개입의 효과, 또 얼마만큼의 예산 투입됐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죠. 기록을 하는 목적은 효과적인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전문직과의 의사소통. 그래서 이 기록을 남기면요, 내가 어떻게 개입을 했고, 어떤 개입 기술을 발휘했고,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는지를 서로 만나지는 않지만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 사회복지사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을 했구나, 이렇게 효과가 있었구나, 또 효과가 없었구나, 또 과다한 예산이 지출이 됐구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구나 하는 등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서로 다른 전문직과의 의사소통을 할 때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료화를 위한 목적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책임성에부터 자료화까지 이 9가지 목적이나 용도에 의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록은 아까 기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록은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한 챕터로 해가지고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거, 몸으로 실행하는 거, 뭐 개입하는 거,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발휘하는 거, 뭐 교육을 하는 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록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잘 해둬야 내가 사회복지 실천을 한 거에 대한 남는 것은 이 기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의 목적, 용도, 기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록의 중요성, 필요성, 또 기록의 어떤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잘 알아두셔야만
이 기록이 왜 이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왜 기록을 잘 해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수업 내용을 통해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잘 인식을 하고요. 그 기록의 종류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그 기록 방법을 잘 배워두셔가지고 기록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기록을 할 때 어떤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항상 기록에 남겨야 돼요. 나이, 연령, 성별, 직업, 교육훈련, 클라이언트의 성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성명, 나이, 연령, 성별, 직업, 교육 수준 등, 인구학적인 그런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누구에 대한 기록인지 모르면은 안 되죠? 근데 누구인데 그 누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일반적 특성이라고 그러죠. 또 인구학적인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것들이 주로 이제 나이, 연령, 성별, 직업, 교육훈련 수준, 거주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사회력이에요. 사회 경력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고 현재 이루게 됐는지에 대한 그 사회적인 그런 역사, 그것을 사회력이라고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의 사회력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입의 필요성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우리 복지관에 또 여기 시설에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이 개입에 우리 사회복지사가 왜 개입을 해야 되는지, 그 개입의 필요성,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면접 및 사정 내용.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사회력,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는 그런 이유들을 하고, 이 사회복지사가 이제 면접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면접을 했는데, 이분은 어떤 욕구가 이런 욕구들이 있고, 또 이분은 어떤 것을 좀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정 내용을 기록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서비스 제공 목적 및 계획에 대해서 기록에 남겨줘야 돼요. 자, 서비스를 왜 이 사람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지,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목적, 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고요. 여섯 번째, 서비스 과정.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서비스 과정을 포함을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종결 및 평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 서비스 개입을 하게 됐을 때 종결, 다 개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종결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클라이언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기 종결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개입에 대한 평가,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이런 평가의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종결과 평가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사후관리. 이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1번서부터 8번까지 이런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두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 우리 5개의 과정 아시죠?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외워둬야 돼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5단계.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두 번째 사정 단계, 세 번째 계획 수립 단계, 네 번째 개입 단계, 다섯 번째 평가 및 종결 단계. 이렇게 해서 5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또 사정 단계, 계획 수립 단계, 개입 단계, 종결 및 평가 단계. 이렇게 해서 5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록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5단계에 걸쳐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이제 실습 일지를 쓸 때도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기록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서 실습 일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아주 엑셀런트하게 실습 일지를 작성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실습 일지를 작성할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실습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번 시간은 기록의 중요성과 필요성, 또 기록의 목적과 또 용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기록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휴식을 좀 취하신 다음에 이어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기록의 종류와 특성, 또 장단점, 또 기록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한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